길어지는 거리두기 속에 생존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어젯밤 전국에서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다만 코로나 상황은 이틀 연속 2,000명대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정권 수립 73주년을 맞아서 심야 열병식을 개최했죠.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했지만 연설은 하지 않았고 신형 무기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일단 분석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을 신체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맞춤형 뉴스 큐레이션 뉴스픽5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픽은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심야 열병식, 가짜 수산업자, 산무, 삼탄, 산물, 마지막은 나홀로 복싱장으로입니다. 자, 조난을 당했을 때,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할 때 쓰는 만국 공통신호 SOS입니다. 만약에 글자로 쓸 수 없다면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여기가 보라고요! 저기 여러분! 잠깐만요! 함께 박자를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시작! 유행이었죠. 그죠. 핸드폰 불빛으로 SOS 모스 신호도 보내보고 사람 살려주세요! 노래방 마이크로 살려달라고 소리도 쳐보고 네, 그렇습니다. 못 쓰고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이렇게 이용해서 소리 또는 불빛으로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어젯밤 서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또 부산과 광주, 대전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이 SOS 신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 좀 살려주세요.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답답한 마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일단 영업 제한을 풀라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피해 보상 물론 해주시는 건 좋은데 한 달 월세도 안 되거든요, 사실. 알바비도 안 나와요. 왜 저희는 계속 강력한 규제만 당해야 되고 저희가 폐업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저희. 나가게 되면 금융권에서 바로 돈 갚으라고 해요. 저희 못 갚아요. 저희가 무슨 죄를 진 거예요? 네, 주최 측에 따르면 지난 1년 반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 원이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 3천여 개 매장이 폐업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방역 대책은 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규제 중심이라며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장사도 못하게 하고 합법적인 시위마저도 이렇게 막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국민이 아닙니까? 우리도 피해 방역 잘했다고 박수치고 싶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뜨거운 그 감정을 저희도 느끼고 싶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4단계에선 2인 이상의 집회는 모두가 불법입니다. 경찰은 도로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21개 부대를 배치해서 집회 통제를 시도했습니다. 큰 충돌은 없었지만 일부 참가자들과 실랑이가 일기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해도 마이너스예요. 경찰도 월급 절반만 받든가. 국민의 80%를 위해서 20%가 희생돼야 된다는 이 공리주의를 제발 멈춰주십시오. 경험기 사용한 거로 단속할 겁니다. 장사 못하게 하는 건 불법 아닙니까? 장사 못하게 하는 건 불법 아니냐고요! 네, 자영업자들이 말하는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도 2,000명을 넘긴 2,049명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2,000명대가 나온 건 8월 중순 이후 두 번째인데요.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해서 여름 휴가철 때의 재확산 패턴이 그대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국 이동량을 보면 직전 주보다 3% 정도 증가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량, 또 현장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이동량의 보조 지표들도 일제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달 국내로 들어온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 383명이 자가격리가 해제됐습니다. 현재 진천의 시설에 머물고 있는 이들은 격리 해제 직전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진천의 인재개발원 내에 머물면서 본격적인 한국 정착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양성 판정을 받은 조력자 7명은 아직 생활치료센터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픽은 심야 열병식입니다.
자, 오늘은 북한의 정권 수립 73주년 기념일인 이른바 구구절입니다. 오늘 새벽 0시 이 정권 수립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심야 열병식을 개최했는데요. 노동신문 1면에는 평양 김일성 광장 주석단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합참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열병식을 실시한 정황이 있어 면밀히 추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한미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에 참석했지만 연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경축 행사 참가자들을 향해 손저 담례하면서 온 나라 전체 인민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연설에 나선 이일환 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서 자력갱생이라는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우리 당과 국가는 압살과 제재의 역풍이 몰아칠수록 사회주의 기치를 더 높이 축혀드렸다며 자력 자강의 원칙에서 모든 것을 우리식대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직 오늘 열병식 영상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연설을 했던 지난해 열병식에 비해선 시간도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의 가장 믿음직한 수도당원 차단 전투원들에게도 전투적 공허와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 무슨 말부터 할까 많이 생각도 해보았지만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네, 이렇게 이례적인 눈물 연설을 선보였던 작년 열병식 장면. 자, 이때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을 선보이면서 대내외의 무력을 과시했었죠. 또 올해 1월 열병식 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신형 SLBM 북극성 5시옷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병기 수중 전략 탄도탄. 강의 용도 밑에 불가항력의 실체를 비축한 정의의 힘, 우주 만리까지 내뻗치는 조선의 힘이 발산하고 있습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지만 북미 대화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했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도 나왔죠. 다음 주엔 한중, 한미일 연쇄회동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코로나 봉쇄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열병식을 열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영변 핵시설의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지난달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를 가동한 정황이 발생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연구소가 가동된 정황도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북한의 2022년 베이징 올림픽 참가 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 올해 도쿄올림픽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며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 겁니다. Therefore, the IOC Executive Board addressed this situation and decided today that the National Olympic Committe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North Korea is suspended until the end of the year 2022. 올림픽을 통해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남북 단일팀 등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려던 청와대의 구상에도 차질이 생겼는데요. 관련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IOC가 회원국인 북한에 대한 조처를 한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논평할 일은 아니다. 다만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스포츠 교류 방안과 한반도 평화 진전 방안을 찾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다음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픽은 삼무, 삼탄, 삼불입니다. 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4년의 성과를 치하하는 데 올인했다면 김기현 원내대표는 실정 비판에 올인했습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 이 산무였습니다. 세금 폭탄, 규제 폭탄, 감시 폭탄 3탄이었습니다. 불만, 불신, 불안만 담은 산불이었습니다. 네, 일단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 부동산 정책에 쓴소리를 했고요.
또 국가 채무가 기어이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면서 소득 주도가 아니라 빚더미 주도 성장, 빚상 누각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룬 채 언론중재법 처리에만 골몰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언론재갈법 통과되면 최대 수혜자 문재인 대통령 삼척동자도 잘합니다. 가짜 뉴스라고 딱지 붙여서 권력 비리 의혹 비판 그런 보도 철저하게 못하게 감추자는 것 아닙니까? 내가 문바에게 더 충성하겠다고 경쟁하고 있는 이런 대선 후보 누가 최종 후보가 된들 결국 문재인 정권 시즌2 아닙니까? 네, 이렇게 김기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시즌2가 되면 비정상의 시대가 영구 고착화될 것이라며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공작 의혹에 대해선 이런 반구 없었던 맹탕 연설이라는 비판 반응을 내놨습니다. 자, 네 번째 픽은 가짜 수산업자로 꼽았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그리고 연예계까지 번졌던 가짜 수산업자 로비 사건. 경찰이 5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기꾼 김모 씨 그리고 그와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영수 전 특검과 이모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석 TV조선 앵커 등 6명, 총 7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조사 받을 때 이 부분도 다 이제 확인을 했고요. 대표가 저희한테 보냈던 카톡 내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시계를 사오도록, 사서 어디로 가지고 오도록 뭐 이렇게 해서 다 전달했는 게 거의 다 있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그리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빠졌습니다. 조사 결과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서 청탁금지법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선물을 받을 당시에 공직자가 아니었던 정봉주 전 의원도 조사 대상에서 빠졌고요. 김무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렌터카를 받아 사용했던 의혹 등은 사실관계를 더 조사해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나홀로 복싱장으로입니다. 자, 내일 모레가 9월 11일 알카에다가 일으킨 미국의 9.11 테러가 난 지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국으로서 특히 올해는 아프간에서 철군하고 탈레반이 재집권까지 한 뼈아픈 해죠. 자, 바이든 대통령은 뉴욕 세계무역센터 자리인 그라운드 제로, 또 워싱턴 인근의 펜타곤과 펜실베니아의 생크스빌 이렇게 기념지 3곳을 직접 방문합니다. 조지 부시, 오바마 등 전직 대통령도 비슷한 행보에 나서는데요. 단 트럼프 전 대통령만 빼고 말입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일 밤 플로리다주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열리는 복싱 경기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해설자 역할인데요. 트럼프답다고 해야 할지, 자, 혹시 소시적 생각에 경기 중에 뛰어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미 프로레슬링에서의 전례가 있습니다. 네, 설마 이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겠죠?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